자, 오늘 강의 드릴 내용 자체는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피보나치 내용 자체 이어서 하모닉 패턴 내용 자체 이어서 설명드리고요. 하모닉 패턴을 가져갔기 때문에 다음 패턴인 A, B는 CD 패턴에 대한 내용 자체까지 설명드리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일단 좀 정리를 드리면 자, 이번 주 피보나치에 대한 내용 자체 담아뒀을 때 자, 먼저 배웠었던 거는 기준을 잡는 거. 자, 상승과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를 담아두면서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대응할 수 있는 좋은 피보 관점을 잡아두는 거. 이게 1순위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 내용 자체를 담아뒀을 때 어느 정도 얘가 하락 유지 혹은 상승에 대한 유지면 피보나치를 만들 수 없다라고 했어요. 얘는 어쨌든 폐쇄적인 움직임에서 그 다음 움직임에서 돌파가 나와주는 건 상관없지만 처음 잡아주는 피보에 대한 내용 자체는 폐쇄적인 움직임을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이렇게 변곡을 그리면서 큰 하락을 가져갔으면 여기가 고점이다라는 게 확실한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어느 정도 저점이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근거에 대한 내용 자체는 1번 5일선의 변곡, 2번 21선의 이탈, 3번 밴드 상단 하단 터치, 4번 21선의 변곡까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얘가 반등을 했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1번부터 따지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상 1번 내용 자체 기준으로 우리가 좀 설명해서 지금 가져간다라고 하면요. 사실상 가장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값을 만들 수는 있지만 반등 자체나 내용 해석이 좀 가벼울 수 있다. 언제든지 다시금 저점을 이탈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반등 확률은 낮은 대신에 먹을 자리 값이 커진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안정적으로 이제는 정말 반등 확률이 뭐 위에서 본다라고 하면 얘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50% 정도다라고 판단을 해보면 밑에는 뭐 55%, 60%, 그쵸? 여기는 65%, 70%, 70%, 80%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반등도 반등이다라는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반등이다라는 게 추세를 다 전환시키면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게 반등인가요? 무조건? 아니죠. 앞에 하락분 대비 특정 비율 정도만큼 올라오는 걸 반등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눌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강한 상승에서 일부 하락하는 움직임을 우리는 눌림이다라는 표현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반등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이 반등이다라고 생각했었던 자리값이 결론적으로는 아예 추세 전환을 가져가면서 매수로 보여줄 때가 있어요. 자, 근데 매수로 지금 바뀔 때가 있고 가져갈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내용 자체는 확정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야. 이 이상에 대한 내용 자체의 움직임에서는 확신을 가져갈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어느 수준 정도까지는 괜찮다예요. 어느 수준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의 수준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이 아니고 해석이 그냥 여기서부터는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고 올라도 이상하지 않는 자리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상 뭐 다른 해석이나 내용 자체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여기서부터 한 번도 안 끊기고 계속 상승으로 넘어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건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크다. 반등이다라는 건 특정 퍼센트 수준만큼 앞에 하락분 대비 혹은 상승분 대비 조정 자리값 내용 해석 자체를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혹시 방송이 많이 끊기나요, 여러분들? 방송이 많이 끊기시는지 일단 한번 좀 체크만 좀 얘기만 가볍게 해주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 괜찮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다시금 반등을 나와줬다. 이렇게 지금 좀 판단하는 내용 자체 이렇게 좀 가져갔었을 때 1번 매매 관점은 최소 반등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38.2% 0.382 자리값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236 자리값이 아니고 382부터. 그래서 여기서부터 왜 38이라고 하면 어쩔 때는 236 혹은 그 이하까지만 반등하다가 다시금 눌러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의 수는 앞의 추세에 대한 연속점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와준다라는 의미 있는 자리값은 382부터 시작하는 거고, 우리는 이 1번 매매에 대한 내용 자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가 여기에 대한 관점, 내용 해석을 잘 잡고 끌고 간다라고 했었을 때 어쨌든 이 영역 자체도 대응에 대한 관점 해석으로 가져간다. 그래도 확률상 굉장히 높다. 앞에서 모든 반등, 눌림에 대한 내용 자체를 백테스팅을 해본 결과 381을 터치할 확률은 100%였어요. 근데 왜 이 1번 매매 관점은 나와줄 가능성이 100%예요. 과거 차트를 다 뒤져보시면 100%입니다. 앞에서는 작은 분봉 내용 자체 파동 혹은 뭐 일봉상 주봉상의 파동에서도 다 지금 크게 내가 잡았었던 내용 대비 382 반등, 382 눌림 이 내용 자체는 다 100%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 자리값, 그럼 100% 자리값이면 여기서 올인을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계약수 넣을 수 있을 만큼 다 넣고 리스크 최대로 부풀린 다음에 어쨌든 수익 극대화시키자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죠. 개념이 결론적으로 과거 차트에서는 이미 가격이 다 만들어졌었던 결과다 보니까 거기서는 100% 381을 다 만족해요. 근데 왜 지금 와서는 그거를 100%못 가져가냐? 과거는 100%라면서.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이미 앞에서 가려는 척하다가 382까지 가려는 척하다가 그대로 밀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관점 자체가 깨진 거죠. 새롭게 피부가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어쨌든 파동을 그리면서 넘어가는, 채널 라인대를 그리면서 넘어가는 움직임을 일부 보여주는데 의미 있는 반등 382까지 못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하락에 대한 연속점이다라는 거죠. 전저점을 깨고 넘어왔으니까 새로운 고점과 저점을 잇는 새로운 기준점을 잡는 거야. 여기서 또다시 반등 기준으로 이제 382 만족하면 이 하락분 대비 382는 만족하는 거죠. 결과론적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잡은 게 바닥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언제든지 인정을 해야 돼요. 저 역시도 제가 해석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분석을 하고 시황적인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저점 밀리면 끝인 거죠. 이거를 인정할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직하게 내가 분석한 게 절대 틀릴 리 없어. 계속 물타.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탈출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장은 맞아요. 지수 변동성이기 때문에 지수가 갖고 있는 지수 선물 시장에서 가질 수 있는 특징이죠. 크게 파동을 그리면서 변동성을 가져가면서 하락이든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 시장에서는 많은 확률로 내가 물을 타거나 불을 탔었을 경우에 사실상 좀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한번 내가 물을 계속적으로 타고 넘어가는데 원웨이 방향 한 번만 잡히면, 정말 힘 한 번 안 빠지고 하락이든 상승이든 강한 힘으로 밀어내는 거, 이게 500포 1000포 이상까지 끌고 가는, 단 한 번도 안 쉬고 이런 장세 한번 맞닥뜨린다라고 하면 그냥 뭐 앞에서의 수익 모든 내용 자체를 다 반납하고도 내가 깡통 찰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인정을 할 줄 아는 부분에서는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매매를 잘한다 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몇백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단위에서도 손절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큰 시드를 운영하니까 당연히 그만큼 손절을 할 수가 있지가 아니고, 정말 큰 시드를 운영하신 분들도 봤고, 그 다음에 적당한 시드 다 봐왔고,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 이 내용 자체에서 상담도 해보고 얘기를 좀 드렸었던 만큼 사실상 금액대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이나 내용 자체가 있어야 돼요. 꼭 제가 지금 가져가는 12포 뭐 이런 내용들 혹은 32틱 뭐 이런 내용들을 꼭 지킬 필요는 없어요. 제가 가져가는 거는 워낙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안 맞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이게 안 맞으면 어느 정도 손절 범위를 30포, 40포, 50포, 100포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 원칙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확실하게 내가 이 이상은 안 된다라는 기준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계속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자체가 여기서 엄청난 무언가를 얻는다, 이거 100%짜리다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드렸었던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요. 내가 아무리 지금 자리에 사활을 걸면서
매수든 매도든 이번에 너 죽고 나 죽자 하더라도 나의 이탈하고 명확한 손절가는 그 가격이 크더라도 정하면서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항상 여러분들이 보시고 해석을 가져가셨을 때 100%는 없고 그만큼 도전도 해보시고 다 하셔도 되는데 확실하게 나만의 기준점 내용 자체는 꼭 담아두고 그만한 승부수를 거셔야 되겠죠. 승부수를 걸었다라고 하면 그만큼 분석적인 내용 자체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열받으니까 우리 막 손절만 3번 4번 봤어. 너무 열받아. 어쨌든 나는 손실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해야 돼.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가져가는 것 자체는 정말 위험해요. 다계약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 이런 식으로 아무 기준이나 내용 자체 없이 홧김에 이 시장에서 사실상 풀어지는 결과는 뭐 해석 자체가 틀려서 손절 범위를 계속 좀 터치를 많이 해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결과값을 낳아주면서 홧김에라는 게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합니다. 저 역시도 같이 마찬가지고요. 홧김에를 만드는 시장 자체가 있죠. 뭐 매일같이 즐거울 수는 없으니까 그때 심리 내용 자체 관리가 안 되신다라고 하면 처참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주식, 코인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매매 스타일이나 내용 자체 기준은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 그러면 오늘자 지금 현재 지금 8월 15일 광복절을 기점으로 지금 교육을 설명드리는데 여기서 그럼 나와주는 현재 움직임에 대한 패턴 내용 해석을 한번 좀 같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최근 워낙 가파른 하락을 보여줬었던 시장 흐름이었었는데 그 결과 대비 지금은 의미 있는 진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고점 대비 반등 자리값도 같이 열려 있고요. 작은 피보 관점 내용 자체 움직임까지도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준에 대한 피보는 이렇게 잡을 수 있죠. 우리는 지금 최근 하락 그리고 반등까지 크게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잡은 1번 이 피보 관점과 이 작지만 절대 작진 않아요. 여러분들 2700포 가까이 됩니다. 2400포 정도 되네요. 2400포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었던 자리라서 이 2번에 대한 내용 자체도 사실상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1번과 2번에 대한 내용 자체가 살아있는데 사실상 큰 관점은 틀린 게 아니죠. 해석 자체가 더 크게 넘어간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어떤 느낌이죠? 앞에서 큰 낙폭을 가져간 뒤에 382 반등을 가져왔는데 1번 매매 관점이 나왔어요. 1번에 대한 내용 자체 382까지 터치를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 그냥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밀고 넘어가고 그 밀고 넘어가는 게 0.5를 깨면서 지금 618마저도 위협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단계. 그럼 밑에 단계에서 해석을 볼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작은 피보로 본다라는 거는 더 가까운 시기 움직임 관측이 된다라는 거예요. 더 작은 피보로 넘어갈수록 최단기 파동에 대한 내용 해석으로 넘길 수 있고 더 작게 분봉 내용 자체로 더 맞추면서 그 변동성에 대한 내용 자체를 담아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작은 피보는 어떤가요? 이 해석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피보 기준은 이렇게 잡아요. 지금처럼 잡습니다. 잡아놓고 얘를 보니까 382에서도 가져갔고 0.5에서도 가져갔어요. 둘 중에 뭐가 맞나요? 38이나 0.5 상관없어요. 둘 다 사실상 타겟 자리값은 886이니까 886으로 겹친다. 계속 강조드렸었던 2번 매매 관점 해석이죠. 결국에 이 반등 자리값이 중요한데 38이랑 0.5 애매하게 중간에 걸치던가 그 둘 다 만족하는 결과값을 보여준다라고 한들 뭐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대신에 전고 돌파에 대한 내용 해석은 여기서 382 자리값은 사실상 애매하죠. 의미 있는 전고는 0.5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0.5를 돌파하는 구간대 내용 해석에서 잡아볼 수 있고 첫 돌파 움직임에서는 사실상 그냥 무난하게 들어올리기보다는 이렇게 이 구간대 마디값에서 전고다 보니까 장난을 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까지 지금까지 장난을 좀 많이 크게 쳐주고 결국에는 상황 지금 내용 자체 받쳐주면서
우상향으로 886자리값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는 1번 매매 관점은 382 반등 얘기를 가져갔었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고 자리값 B 지점을 돌파를 하면서 넘어간 자리값은 지금 가장 최근 움직임에서 본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8월 9일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이 전고점까지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줬다죠. 그래서 이번 한 주 기준으로 버티다가 결국에는 우상향되는 결과 886짜리 값을 만족하려는 움직임 내용 해석까지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전고 18,539간대부터 사실상 886짜리 값은 어느 정도 나와줄 수 있는 이번 매매 관점 중에 하나였죠. 결국에는 PPI, CPI, 소매 판매 지표까지 지금 다 플러스 긍정으로 나와주면서 3거래일 지금 강한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 충분히 받아주면서 지속적인 매수 관점이 잘 나와줬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지표 결과에 대한 내용 자체 순응시킬 수 있으면서 매수에 대한 내용 해석 담아둘 수 있다였어요. 그럼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지겠네요. 어쨌든 0.5도 걸려 있기 때문에 1.13에 대한 내용 자체를 어느 정도 배제시키면서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히려 0.5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PRG 자리값 어제자 그러면 지난 시간대 설명드렸었던 내용 자체가 뭐였나요? PRG는 2번 매매 관점으로 목표가이면서 그러면 19,450대까지 아직까지도 지금 100% 이상 상승 가능성이 있네요. 450 정도까지 상승 여력 내용 자체 가져가면서 우상향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PRG라고 해서 이 구간대 부근대 터치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강력하게 다시금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마무리 때 설명드렸었던 거는 자 최저점 그리고 여기 D지점 자리값 기준으로 이제 저항이다. 어느 정도 여기도 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여기 저항이다 판단은 어떻게 할까요? 1번 5일선의 변곡, 2번 21선의 이탈, 3번 이 상승에 대해서 밴드 하단 터치, 4번 21선의 변곡까지 만들어지는 그 내용 자체를 우리는 여기서 저항을 받고 있다.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냥 음봉 하나 띡 1분 봉상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저항이다 판단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얘도 돌파를 할 수는 있어요. 무조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확률상 높은 자리라는 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그 내용 자체를 말을 들을진 모르겠어요. 그래서 450대까지는 지금 본장까지 충분히 더 힘을 키워준다라고 하면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 담아둘 수 있고 450 부근 사실상 뭐 440, 430 여기서부터 낙폭을 가져가더라도 같은 해석이죠. 뭐 10호, 20호, 30호 요 사이 내용 자체는 우리는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용 자체가 워낙 범위 자체를 크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하락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얘는 3번 매매 관점 해석으로 가져갔을 때는 382 자리값 여기까지 지금 표시하는 여기까지가 3-1 그리고 뭐 좀 더 뭐 횡보나 반등이 나와주고 나서 추가 하락의 최대점은 3-2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는 여기서 추세에 대한 연속점 계속 그리면서 더 노려봐도 된다. 여기서 무조건적인 반등을 가져가는 자리값이 아니기 때문에 더 큰 추세론 노려봐도 괜찮은 자리값이다. 이런 표현을 좀 드렸어요. 근데 사실상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제가 다르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내용 자체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의 추가 연속점까지 만들어 가면서 거기에 대한 추세선 기준으로 매도 대응 자리값을 해석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사실상 여기서는 무조건 매매는 마무리 보셔라. 이 이상의 추세는 정말 보유자의 영역이지만 여기까지 굳이 욕심을 내진 않으셔도 괜찮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자 지난 시간 그리고 내용 자체 복습 그리고 가장 최근에 대한 데이터 실시간에 대한 관점 해석으로 만들어지는 가장 완벽한 차트 내용 해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난 시간대에 제가 대응을 하면서 가져갔었을 때 수익을 가져갔었는데 매도로 수익을 냈다가 결국에는 그 매도도 다 반납하면서 상승 변동성 가져가면서 지금 우상향으로 매수세가 나와줬죠.
어디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 때 제가 대응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사실상 양방향의 속도 같이 보여줄 수 있다. 매수 자리 값도 남아있다. 그래서 첫 도전 자체는 매수로 얘기를 드렸었던 이유가 지금과 같은 결과, 지금과 같은 데이터 자체 잘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결과, 그리고 상승 여력이 19,400대까지 열려 있어서 상승에 더 보여줄 수 있다. 근데 그 관점이나 내용 자체가 안 보여주고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 담아주면서 끌고 갔다. 이렇게 해석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역시 10시를 넘은 시점 기준으로 본장 전에 지금 현재 자리값까지 터치를 했다라는 거는 지속적인 매수 관점 아직은 조금 더 남아 있고요. 450부근 터치하고 뭐 여기 꼭 터치를 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여기서 흐름 자체 힘 꺾이면서 넘어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상 매도에 대한 내용 관점 가져가면 되겠죠. 그 현재 위치가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앞에서 상승도 크게 나와줬는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볼까요? 이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터치 전까지는 매수 보고 터치한다라고 하면 이후부터 매도 본다. 이게 정석적인 내용 중에 하나죠.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는 사실상 흔들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고요. 그래서 이 구간 리스크 크고, 저는 사실상 선호하는 거는 1번 여기 상승 매수 자리값, 2번 여기서 저항을 바라보면서 2번 매도 자리값인데, 1번 자리값이 지금 현재 힘든 이유는 과거서부터 지속적으로 쭉 매수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거의 다 목표가까지 도달하기 전에 장난을 많이 칠 수 있다. 이 내용이고요. 여기 역시 2번에 대한 조정 자리값 내용 해석에서도 이 구간에서 저항을 가져가기 전에 또 장난을 많이 칠 수 있다라는 거야. 1번과 2번 둘 다 장난을 지금 현재 많이 칠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2번에 대한 내용 해석으로 보통은 접근을 하면서 바라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개인 매매 관점으로 좀 느긋하게 보실 분들은 2번 충분한 저항, 매도, 내용 자체 해석을 보신다라고 하면 여기서 접근을 보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얘기 드릴 거는, 자, 하모닉 패턴은 결국에는 우리가 쌍바닥을 가져가면서 최종 목표가가 이게 뭐야? 아, 이거 비지점 때문에 정해져 있어. B가 뭐냐? 38이냐 0.5냐 618이냐 786이냐 886이냐 이런 관점으로 여기 타겟 자리 값이 정해져 있어. 얘에 따라서 얘가 결정이 돼. 그래서 짝지음 자리, 짝지음 이런 얘기를 드렸죠. B 때문에 D 지점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는 바라보는 게, 자, 일단은 피보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때 제가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결국에 사실상 1번 매매 관점은 언제나 똑같다라고 했어요. 내가 잡았었던 기준 대비 38이 자리값. 그러면 하락이든 상승이든 1번 매매 관점은 공통이라고 했죠. 그래서 별표 50개를 주는 거는 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을 잡아놨는데, 그러고 나서 언젠가는 이 반등, 눌림, 이 가격 조정이 언젠가는 이거 역시도 힘이 풀릴 거 아니에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경우의 수는 사실상 10% 미만. 사이 구간대에 걸릴 가능성은 90%. 90% 확률로 우리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어느 구간대 조정이 나와주면, 눌러주면 또다시 이 부분에 따른 조정이 나와주면 특정 조정 자리가 대략적으로 이 작은 상승 대비 3분의 1에서 2분의 1, 33%에서 50% 사이. 이게 뭘 뜻하냐면 최소 만족점이 여기도 38이라는 거예요. 38.2%. 피보나치 작게 그려서 그 관점, 그 이상 다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그러면 여기가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별표 자리값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설명드렸었던 1번 매매 관점, 그 이후에 관망을 했었을 때 별표 자리값까지, 이 여기까지는 다 공통점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하락 피보 기준으로 여기서 다 끌어올리면 이게 쌍바닥 하모닉 패턴이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내려 꽂으면 쌍고 하모닉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빨간색으로 가져가는 거는 하모닉 패턴이죠. 이렇게 이 두 패턴은 쌍바닥, 쌍고, W자 반등 패턴, M형 패턴, 이게 하모닉 패턴을 그리는 내용이고, 별표 자리값 기준으로 사실상 반대 영역도 존재를 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모닉 패턴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모니 패턴이 아닌 이 별표 자리에서 얘라고 꼭 하모니 패턴을 그려야 되니까 무조건 상승이야. 이 하락 여기서는 이 쌍고에서는 무조건 조정이 나와줘야 되니까 M자형 조정이 나와줘야 돼. 가격 조정 크게 나와줘야 돼. 하락만 존재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장에서 모든 가능성을 항상 염두를 해두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지난 시간부터 오늘 초기까지 설명드렸었던 내용 자체는 하모닉 패턴이면 지금 내용 자체는 요 패턴. 반대의 경우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거를 우리는 N자를 닮았다라고 해서 N형 패턴이라고 해요. 이거는 대다수가 부르는 내용 자체고 실질적으로는 AB는 CD 패턴. AB는 CD 패턴이라고 표현을 해요. 정확하게 하면 그러면 AB랑 A, B, C, D 이렇게 해가지고 4점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패턴 A, B, C, D에 대한 AB는 CD 패턴인데 그럼 AB 길이랑 CD 길이랑 항상 같나요? 아니겠죠. 여기서 몇 분의 몇 AB의 몇 분의 몇 2분의 1, 3분의 1 0.382, 618, 786, 886 뭐 이런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겠죠. 얘의 몇 비율이 당연히 CD 관점 1.13, 1.272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통틀어서 AB는 CD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랑 닮았냐면 하락 3파, 엘리엇 파동 기준으로 하락 3파에 대한 내용 해석을 가져갔었을 때 이거를 우리는 AB는 CD 패턴 내용 해석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이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 단발적으로 구간별로 해석을 봤었을 때 둘 다 상승에 대한 AB는 CD 패턴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4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하모닉 패턴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구간 X를 제외한 A, B, C, D 이 구간 자체도 AB는 CD 패턴에 대한 내용 해석으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자, 어쨌든 그 양방향 해석 자체는 다 똑같이 놓여져 있어요. 추세에 대한 연속점을 끌고 갈 때 좋겠죠. 자, 기초교육 시간 때 배웠었던 채널 라인 때 이런 식으로 밟아주면서 계속 올라가는 결과들을 어떤 구간대에서는 우리가 AB는 CD 패턴에 대한 내용 자체들을 담아두면서 중간중간 담아두면서 이 채널 라인 때 파동 해석 자체를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강력한 상승, 하락 그리고 당연히 4점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많이 시장에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결과값. 그러면 이 하락분에 대해서도 한번 AB는 CD 패턴 한 번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주겠죠. 이 하락을 먼저 가져갔는데 끝반등이 나와줬고 여기가 382 자리값이 나와줬네요. 1번 매매 관점은 여기서 나와줬을 거고요. 현재 자리값 1번 매매 관점 여기서 나와줬겠죠. 큰 하락에서 382 반등 정확하게 터치했고 1번 매매 관점 잘 나와주고 나서 조금 내린 자리값 여기 별표 자리값 반등을 쳤다라고 하면 얘는 하모닉 패턴인데 저점을 밀었네요. 그럼 얘는 AB는 CD 패턴 저점을 밀었으니까 반대 방향이죠. 하모닉 패턴과 반대 별표 자리에서 반대 흐름을 가져간다. 그러면 요거는 다시 한번 이따가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드리고 자 그러면 AB는 CD 패턴 해석을 가져갔었을 때 이렇게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자 기준점은 이렇게 잡고 항상 똑같죠. 1번 자리값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382 조정 자리값 맞춰주는 거. 그럼 얘는 대략적으로 382니까 이렇게 여기 자리값까지겠네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지금 여기 바닥까지. 자 382 자리값 만들어주고 나서 여기서부터 별표 자리값 고점을 돌파하냐 저점을 전저점을 돌파하냐인데 고점 돌파네 라고 판단을 하면서 보는 거야. 시작은 항상 뭐부터? 236이 아닌 382 자리값부터 보신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382 자리값에서 반등을 하면서 여기서 시작을 했었을 때 전고를 깨면 얘는 B, C, D 자리값이에요. 그 앞에서는 하모닉 패턴에서는 B 지점에 따라서 D 지점이 정해져 있는데 AB는 CD 패턴은 뭐랑 정해져 있을까요? C 지점이겠죠. 의미 있는 눌림을 가져가는 자리값이기 때문에 B랑 C랑 헷갈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려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다. 자, 382 1번 매매를 겪고 나서 꺾고 넘어오니까 그 지점을 만족하는 자리값이 C 지점인 거죠.
여기서 꺾었으면 얘는 XAB가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자 여기서 그러면 얘 역시도 B지점에 대한 전고를 깨고 넘어왔을 때가 2번 매매 스타트가 되는 거야. 하모닉 패턴도 전고를 다시금 깨고 넘어왔을 때 2번 매매 스타트다라고 했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얘가 별표 자리 만들고 전고를 깨고 넘어오면 여기서부터 스타트. B지점에 대한 전고는 확실하니까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해서 그럼 너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 전고까지 깨면서 힘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매수인 건 알겠는데 강한 상승인 거 알고 있겠는데 너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 자 여기서부터는 지금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거고요. 횟수 반복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 한 번 더 피보 자리 B랑 C 지점 잡았을 때 짧은 피보가 나와주는데 얘는 이제 수치 자체가 B랑 C를 잡게 되면 1.13, 1.27, 1.44, 1.618, 2, 2.24, 2.618 요렇게 지금 큰 수치가 나와버려요. 다시 한번 헷갈리실 거예요. 자 이렇게 피보 자리값 잡으면 여기가 382 자리값 요거는 계속 배웠던 내용. 그럼 전고를 깬다. 전고마저 깨면 여기서 2번 시작인데 그럼 여기는 어떻게 잡냐? A, B, C 그리고 최종 D 지점에 대한 자리값이 너 어디에요? 네 위치 어디에요? 이거 찾는 거예요. 그럼 이점 피보 지우고 B랑 C랑 세로 잡는 거예요. 세로 잡았을 때 앞에서 C 지점이 뭐였다? 38이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면 여기에 대한 타겟 자리값들이 어딘지가 맞춰지는 거예요. 38이 기준으로는 2.24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 시간에 하모닉 패턴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얘는 처음 타겟 잡았을 때 하모닉 패턴을 하나만 피보만 잡아도 그 나머지 데이터 해석들이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나와주는데 얘는 한 번 더 앞에 거 지우고 또 새롭게 가져가야 되니까 헷갈려요. 딱 한 스텝만 더 넘어간 건데 여기서 많이 포기들을 하세요. 별거 아닌데 그냥 앞에 피보 지우고 B와 C 앞에는 A, B 첫 기준이니까 A, B로 만들어졌었던 피보 자리값인데 그거 지우고 B랑 C로 해서 새로 피보 만드는 건데 요 스텝 이 하나 한 번 더 앞에 지우고 한 번만 더 그려라 이건데 여기서 어려워하시면서 그만두십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AB든 AB를 피보를 잡든 BC를 피보를 잡든 CD를 피보를 잡든 자유자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시간대 피보 자리값 해석하면서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피보 연습하는 거 382만 되돌리는 거 요거만 연습해도 굉장히 크다라고 했어요. 그 개념만 잡힌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자유롭게 피보 그냥 한 번씩 더 긋는 거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B랑 C랑 그으면 되는구나. 만들어 놓고 보니까 B지점에 대한 내용 자체 새로운 접근을 알리는 자리값이니까 대략적으로 어느 위치인 줄 알고 그 다음에 2.24 자리값 체크를 하면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까지 상승 가능성.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을 드리면요. 자 0.382부터 시작을 해서 가져가겠죠. 앞에서 눌림 똑같아요. 하모닉 패턴이랑 똑같습니다. 382는 2.24 대신에 얘는 하모닉 패턴에서도 조금 제가 얘기 드렸었던 것처럼 382만 좀 특이해요. 382는 886짜리 값을 만족하는 게 하모닉 패턴이고 최대 1.13까지도 만족한다. 두 가지가 나왔어요. 유일하게. 나머지들도 두 가지 관점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추가 패턴에 대한 내용 해석으로 있는데 그건 아예 다른 패턴 해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거기까지 다 아다르고 어다르게 맞추면 사실상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셔라 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 자 382는 2.24 그리고 0.5는 다음 자리값이 0.5죠. 0.5 같은 경우는 2.0을 가리켜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382, 0.5, 618, 786, 886인데 이 C지점은 점점 내려갈 거겠죠. 처음에 지금 382 데이터를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 자리값은 0.5를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 자리값은 618, 그 다음은 786, 그 다음은 886을 얘기를 하겠죠. 제가 한 칸씩
한 칸씩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가져서 설명을 드렸을 때 한 칸씩 내려서 가져가는 내용 자체 바라보시면서 가져가신다. 그러면 여기서 382부터 만들어졌었던 새로운 요 피부, 지금 이게 데이터가 좀 겹치죠. 겹치는데 그래서 이전 자리값을 사실상 캔슬을 하고 보는 게 좀 좋은데 자, 피보 움직임 내용 자체가 좀 고정이라서 이게 일단 조금 마음에 들진 않는데 자, 지금 문자 자체가 지금 센터 왼쪽, 이것도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일단은 여기 내용 자체 담아두면서 한 칸씩 차이다라는 거를 조금 인지를 조금 드리려고 지금 좀 설명을 드렸는데 데이터 자리값이 지금 좀 고정이라서 지금 좀 해석 보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그냥 외워서 보시면 돼요. 요거는 뭐 따로 뭐 엄청난 내용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냥 데이터 값만 입력하면 가져갈 수 있다요. 조금 더 쉽게 가져가려고 했는데 저게 지금 데이터가 안 나와주네요. 자, 618 자리값 내용 자체는 1.618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0.786은 1.272, 그리고 886은 1.13을 가져갑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앞에 결국에는 AB 기준으로 38이냐 0.5냐 618이냐 786이냐 886이냐에 따라서 한 번 더 피보를 만들었는데 순서대로죠. 얘는 지금 순서대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가져왔을 때 자, 위에서부터 382 자리값이 2.24래요. 382는 2.24 만족하고 그 이상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해서 물결을 줬어요. 유일하게. 그 밑에 0.5 자리값까지 가져가면 다음 내용 해석은 2.0이래요. 618은 옆에 써놨죠. 이거 보시면서 618은 그러면 2.0 밑에 있는 1.618이죠. 자, 그리고 786짜리 값은 1.272. 그래서 1.414만 지워지고 1.272짜리 값이 786이에요. 이거는 외우기 쉽게 618은 1.618. 뭔가 그쵸, 황금비랑 그쵸, 같은 내용 1 차이가 나는 거고 외우실 때 편하게. 786은 하모닉 패턴이든 AB는 CD 패턴이든 786은 똑같이 다 1.272를 가리킨다. 그럼 1.27이랑 1자리값 사이에 있는 유일한 하나이기 때문에 886은 자동적으로 1.13일 수밖에 없구나. 786만 외워놔도 앞에 내용 해석들 어느 정도 외우시는 데는 사실상 그렇게까지 무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데이터를 여기까지 입력해서 바라볼게요. 자, 여기서 자, 최근 하락분이에요. 최고점 대비 최근 최고점 대비 하락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낙폭을 가져갔는데 얘가 382 반등만 가져가고 1번 매매 만족했고 그 다음에 별표 가져갔는데 전저점까지 이탈을 했네요. 그럼 여기 저점을 이탈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상 2번 매매 관점, 그쵸? 2번 매매 관점이고 여기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로 그러면 최종 A, B, C, D, A, B는 CD 패턴이 만들어졌는데 이 D자리 값은 너 어디까지냐? 한 번 더 B랑 C랑 피보나치 그렸을 때 어디까지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2.24. 근데 그 이상까지 가능하다. 최근에 나왔었던 내용 자체 판단해 보시면 여기까지가 딱 배웠었던 내용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최근 바닥이나 내용 자체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이 정도 데이터 자리값 해석은 충분히 받아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지금 스물스물 반등이 나와주는 3번 매매 관점 해석으로 PRG니까 똑같이 3번 매매 관점으로 넘어가는 거고 3번 매매 관점 해석으로 본다라고 하면 3-1, 3-2 관점 해석에서 지금
3-1 터치하고 3-2까지 터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정도 해석까지 보시면 되겠죠. 최대 상승폭은 지금 19,600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조금 더 또 작은 피보 안쪽에서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내용 해석은 400대 중반까지 해석 가져가는 것도 같이 열려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마디값에서 충돌이고 꼭 3-2까지는 안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3-1까지 만족하고 3-2는 사실상 아닐 수도 있다. 확률이 적은 상태에서 그래도 한번 좀 추세는 끌고 가보자. 그래서 비중 줄이고 보통 주식일 때 비중 절반 줄이고 나머지 비중에서 최종 목표가까지 조금 더 욕심내는 자리 요 정도 해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믿음직한 내용 자체는 3-1 수준 그래서 항상 382 자리가 강조드렸었던 1번 내용과 겹쳐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육 내용은 AB는 CD 패턴에 대한 내용 자체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는데 사실상 요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기본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 내용을 토대로 발전시키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육 여기까지 가져가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